몇 년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이라는 성착취에 대한 그 범죄는 사실 평범한 우리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성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었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오히려 성폭력에, 성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원의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여학생의 신체의 일부를 찍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각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조언을 요청을 하셨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에서 성 관련 폭력 사건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사안도 역시 성 관련 학교 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도 자동으로 고소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저에게 내비쳤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실체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만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선도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은 우발적인 범죄이고,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옹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에게는 단순히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그 가해 학생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소명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학원의 복도에 있는 CCTV를 보신 상황이었고, 그 어머니의 얘기로는 그 남학생은 여학생의 화장실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학생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나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죄, 호기심에서 나온 범죄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범죄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 가해 남학생의 핸드폰에는 여러 장의 여학생들의 몰카 사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학폭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강제전학의 선도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N번방 성착취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자녀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남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은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 성인지에 대한 교육들을 가정에서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준들이 잡혀 있지 않으면 단순히 사춘기가 되면서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한 호기심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성폭력 범죄자들은 의외로 재범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과 성에 관련된 기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칫하다가는 성폭력에 연루되어서 평생을 성범죄로 낙인찍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부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에 관련된 교육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핸드폰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기준들도 부모들이 알려줘야 합니다.